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입시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됐고요. 학생부 평가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조교과 평균은 1.9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수탐 평균 2.5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은 교내 인문학 교육과정 및 토론활동 참여를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요, 총 219시간, 독서는 총 46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교육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교내 토론대회 외 40여 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교육학과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과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 역사교사를 희망했었는데 관련 활동으로 교육 분야 독서나 신문 스크랩 등을 하면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교육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1등급 후반대고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먼저 백승환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1.5등급, 수학 2.9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2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1.9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 1.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2.5등급, 2등급에서 다시 3등급으로 약간의 상승 후 하락을 하였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사회는 1.5등급에서 1등급, 1.5등급에서 다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9학년도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 나영은 4등급, 영어는 1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영어, 3개 영역 평균 등급은 2.5등급입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였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수시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교육학과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진학 가능성을 보게 되면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 70%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교과 성적을 작년도로 보게 될 경우 약 1.8등급 정도 된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3등급으로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지만 비교과 영역을 잘 보완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지망인 한양대 교육학과를 살펴보면은요, 2018학년도에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등급이 합격한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국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발표자를 보게 되면은 2.05등급에서 평균 등급을 발표를 했고요. 최저 등급은 3등급 초반대인 학생까지 합격한 학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볼 때는 이화여대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한양대나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정시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정시 지원 시 경쟁력은 5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좀 낮아졌는데요.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시 기준으로 볼 때 지원 가능한 점수는 3개 영역 100분위를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90점 정도, 상위 약 2.4%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좀 다소 상향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한양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84점으로
약 상위 2.7%로 역시 상향 지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지방인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경우에도 상계 영역 백분위 합이 277점으로 상위 약 4.3% 정도로 예상이 돼서 역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의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면은요, 세종대, 상명대 교육학과의 백분위가 258점 정도로 소신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성신여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260점 정도로 다소 상향 지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대 교육학과 백분위는 약 265점으로 역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학 1순위 대학이 이화여대 교육학과거든요. 자, 김형준 선생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그 비교과 활동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형에 대한 확실한 준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도 일단 성실하게 해왔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진학을 위해서 노력해온 흔적들이 참 곳곳에 보이는데, 특히 이제 토론 활동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온 것 같습니다. 또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양적으로도 좀 충분하지만 전공 소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읽기도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항에 쓰든 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담서를 보니까 학생부는 아니고 아직 기재가 안 됐는데 상담서를 보니까 추가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제도 관련 발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공익광고도 제작을 교육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아마 우리 학생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교사가 아니라 교육 행정 분야의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걸 희망하기 때문에 아마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소재로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 조금 형식적인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때 것까지만 제가 기록을 봤기 때문에 3학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 활용을 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과 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생활기록부 보니까 교내에서 주최한 그 거의 모든 대회에 참여했다는 그런 선생님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교내에서 행사하는 주최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회는 다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그 학업을 하면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면 자신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잘 찾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과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그 2학년 동아리 활동에 보면은 교육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동일 동아리를 했는데 동아리 부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부장으로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동아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근대 교육을 재판합니다. 수업을 바꿔라 등의 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모든별 토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모의 수업을 시연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교직보다는 교육 분야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로 희망 또한 그 교육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동아리 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라든가 또 교육을 주제로 한 토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자소서 2번이나 3번 항목을 기술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때 모두 모의 수업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 경험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 분야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서 전공 역량을 강조하는 소재로 활용해보는 거, 이런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자,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안성환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장, 학생부 교과전형 2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백 선생님께서 성적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지만 일단 학생이 성적 자체가 상승세에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재수불사 정신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정시에서보다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은 권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학생이 종합전형 4장에 교과전형 2장을 쓰게 되는 가장 그 전형적인 이유는 교과 평균이 한 1.8등급대에서 1.9등급대 정도의 수준이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 합이 52점 정도로 가장 좋았던 성적이 평균 2.5등급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준에서는 아까 백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대로 국민대나 숭실대나 이런 그 서울시에서의 그 중하위권 정도 되는 대학 수준보다도 못 미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적어도 수시에서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언저리의 학교를 국민대 정도 수준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의 원서 폭 자체가 상당히 편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 점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전형 도전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되 합격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전형 2장 정도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루틴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전형 4장과 교과전형 2장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까 비교과를 해주셨던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니까 만약에 교과전형 2장을 빼고 종합전형 6장으로 다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학교의 폭 자체가 성균관대나 한양대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대 수준이나 서울예대 수준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교육학과를 조금 더 계속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 대비 합격률이라든가 교과와 수능과의 상관도를 봤을 때도 그랬을 때 적어도 권홍동급이나 아니면은 국승세단 라인업에서 무언가 합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꼭 객관화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생이 세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과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학업 역량이 약간 빠지지만 조금 더 전공에 대한 이해가 크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만 있다고 봤었을 때 학생의 교과 성적은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 갖춘 학생의 유형이거나 아니면 학교 급에 따라서 두 가지만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학의 폭을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는 지원 성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나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도전이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안성환 선생님은 성균관대 한문교육학과 글로벌 인재전형, 김형준 선생님,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 백승한 선생님, 이화여대 교육학과 논술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한문교육학과 글로벌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원서의 폭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왜 하필이면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한문교육학과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학업 역량에 대한 그 경쟁자와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종합전형의 형태로서 전부 다 100% 서류 100이긴 하지만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몇 개 안 되는 과들은 면접 20%를 2단계에서 본다는 점이 특징이고,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생부나 추천서를 쓰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육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자체가 같은 경쟁자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형태에서 전공적 합성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유사한 교육학과의 계열이면서도 조금 더 낮은 형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형태에서의 성대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학과에 대한 차선책으로서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없어서 지금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3.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서류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추천 이유는 중앙대학교에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데 우리 학생이 아까 그 다양한 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전형에 대한 적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을 보면 보통 1.9등급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히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자기소개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화여대 교육학과 논술 전형은요. 전형 방법이 학생부 30%, 논술 7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능 최상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저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능 최상력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이라든가 지금 6월 모평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와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유지를 한다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탐구 영역이 생활과 윤리가 100분위가 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2등급도 받을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수능 최상력 기준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족한다면은 논술 전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논술 출제 문제에 있어서 학생이 가장 우수하게 보인 성적을 보이고 있는 국어 영역인데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언어 논술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조금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수학 점수가 낮은 편인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념이 완성이 다 안 된 편이라서 최저 맞출 때 수학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답변 백승환 선생님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최상력 기준이 논술 전형을 실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수능 최상력 기준을 고려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근사치에 가 있는 사회탐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수학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실제 만일 수시가 안 될 경우 정시에서는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은 사탐에 두고 그리고 수학도 어느 정도는 일정적으로 시간 배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저희 학교 친구 중에 저랑 같은 과랑 같은 전형을 넣을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전형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이번 답변 우리 김형준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이제 경험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관은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누가 우수한 학생인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약간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제 약한 부분이나 그런 걸 다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자소서 쓸 때나 참고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상담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